나이 들면 반드시 제갈량의 지혜를 배워라. 저는 삼국지를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무장은 있었지만 신야성 땅덩어리 하나였던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하여 총나라 땅을 얻게 한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갈량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제갈량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갈량의 지혜는 단지 고대의 전술과 전략을 넘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도전과 변화에 깊이 있는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갈량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우리에게 변화를 수용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철저한 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제갈량의 사례는 매번 새로운 전략과 해결책을 찾는 유연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는 결코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실패를 극복한 후에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의 기초는 잘 짜여진 계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글을 통해 제갈량의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갈량이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기와 환경에 따라 변할 줄 알아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제갈량의 지혜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략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이민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마을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 기후로 인해 작물은 말라 죽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도 이대로 견뎌내자라며 변화를 거부했죠. 하지만 이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부터 변화의 중요성을 배워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물 저장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으로 마침내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갈량의 지혜가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제갈량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민호처럼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변화는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민호처럼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세일을 조정하는 선장만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린다. 우리 역시 시기와 환경에 맞춰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된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항상 흐른다. 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서서히 마모된다. 변화를 추구하는 자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막의 모래는 바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양을 바꾼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법을 배워야만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제갈량의 지혜는 그의 전략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옛날 한 마을에 김영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그의 작품은 종종 비판을 받았고 때로는 교수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그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전시회에서 김영수의 작품이 크게 실패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들려준 제갈량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갈량 역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영수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작품에는 따뜻함과 생동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한번 전시회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김영수는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덕분에 마침내 자신만의 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김영수처럼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제갈량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실패를 경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겨울의 한파가 지나고 봄의 꽃이 피듯 인생에서도 실패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진정한 영광의 꽃이 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물결에 넘어진 서퍼가 다시 보드 위로 올라서듯 우리도 인생의 거센 파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날개에 상처를 입은 새가 다시 하늘을 날듯 인간도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더 높이 날아오를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번개에 의해 잠시 불이 꺼진 등대도 다시 빛을 밝히듯 우리 인생에서도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셋째, 모든 일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는 성공도 없다. 제갈량의 지혜는 단순히 전쟁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한 계획 능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모든 일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동네에 박종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호는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종호가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 즉흥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종호는 항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계획이 없어서 중간에 막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종호는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종호는 우연히 제갈량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그의 모든 군사적 성공이 철저한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종호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종호는 이제 자신과 팀이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 자금 조달,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점차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갈량처럼 우리도 일상의 각종 문제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계획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바다 지도를 검토하듯 성공으로의 여정도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 마치 건축가가 도면 없이 건물을 세우지 않듯 목표 달성도 세심한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성공도 깊고 확고한 계획을 기반으로 자라난다. 등산객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경로를 계획하듯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단계별 계획이 필수적이다.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건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제갈량은 단지 전략가로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극복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통해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죠.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때 우리는 제갈량처럼 환경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갈량이 바뀌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늘 새로운 전략을 세웠듯이 우리도 삶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갈량은 결코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에서
진정한 성장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그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성공은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는 제갈량의 교훈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지도를 검토하듯 우리의 삶의 목표도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갈량의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부한 영감을 더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이 들면 반드시 제갈량의 지혜를 배워라. 저는 삼국지를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무장은 있었지만 신야성 땅덩어리 하나였던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하여 총나라 땅을 얻게 한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갈량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제갈량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갈량의 지혜는 단지 고대의 전술과 전략을 넘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도전과 변화에 깊이 있는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갈량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우리에게 변화를 수용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철저한 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제갈량의 사례는 매번 새로운 전략과 해결책을 찾는 유연성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그는 결코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실패를 극복한 후에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의 기초는 잘 짜여진 계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글을 통해 제갈량의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갈량이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기와 환경에 따라 변할 줄 알아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제갈량의 지혜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략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이민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마을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 기후로 인해 작물은 말라 죽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도 이대로 견뎌내자라며 변화를 거부했죠. 하지만 이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부터 변화의 중요성을 배워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물 저장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으로 마침내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갈량의 지혜가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제갈량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민호처럼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변화는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민호처럼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세일을 조정하는 선장만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린다. 우리 역시 시기와 환경에 맞춰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된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항상 흐른다. 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서서히 마모된다. 변화를 추구하는 자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막의 모래는 바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양을 바꾼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법을 배워야만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제갈량의 지혜는 그의 전략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옛날 한 마을에 김영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그의 작품은 종종 비판을 받았고 때로는 교수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그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전시회에서 김영수의 작품이 크게 실패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들려준 제갈량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갈량 역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영수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작품에는 따뜻함과 생동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한번 전시회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김영수는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덕분에 마침내 자신만의 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김영수처럼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제갈량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실패를 경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겨울의 한파가 지나고 봄의 꽃이 피듯 인생에서도 실패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진정한 영광의 꽃이 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물결에 넘어진 서퍼가 다시 보드 위로 올라서듯 우리도 인생의 거센 파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날개에 상처를 입은 새가 다시 하늘을 날듯 인간도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더 높이 날아오를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번개에 의해 잠시 불이 꺼진 등대도 다시 빛을 밝히듯 우리 인생에서도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셋째, 모든 일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는 성공도 없다. 제갈량의 지혜는 단순히 전쟁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한 계획 능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모든 일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동네에 박종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호는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종호가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 즉흥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종호는 항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계획이 없어서 중간에 막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종호는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종호는 우연히 제갈량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그의 모든 군사적 성공이 철저한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종호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종호는 이제 자신과 팀이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 자금 조달,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점차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갈량처럼 우리도 일상의 각종 문제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계획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바다 지도를 검토하듯 성공으로의 여정도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 마치 건축가가 도면 없이 건물을 세우지 않듯 목표 달성도 세심한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성공도 깊고 확고한 계획을 기반으로 자라난다. 등산객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경로를 계획하듯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단계별 계획이 필수적이다.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건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제갈량은 단지 전략가로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극복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통해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죠.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때 우리는 제갈량처럼 환경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갈량이 바뀌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늘 새로운 전략을 세웠듯이 우리도 삶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갈량은 결코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에서 진정한 성장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그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성공은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는 제갈량의 교훈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지도를 검토하듯 우리의 삶의 목표도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갈량의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부한 영감을 더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이 들면 반드시 제갈량의 지혜를 배워라. 저는 삼국지를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무장은 있었지만 신야성 땅덩어리 하나였던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하여 총나라 땅을 얻게 한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갈량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제갈량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갈량의 지혜는 단지 고대의 전술과 전략을 넘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도전과 변화에 깊이 있는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갈량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우리에게 변화를 수용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철저한 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제갈량의 사례는 매번 새로운 전략과 해결책을 찾는 유연성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그는 결코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실패를 극복한 후에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의 기초는 잘 짜여진 계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글을 통해 제갈량의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갈량이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기와 환경에 따라 변할 줄 알아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제갈량의 지혜는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략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이민호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마을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 기후로 인해 작물은 말라 죽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도 이대로 견뎌내자라며 변화를 거부했죠. 하지만 이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부터 변화의 중요성을 배워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물 저장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으로 마침내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갈량의 지혜가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제갈량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민호처럼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변화는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민호처럼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세일을 조정하는 선장만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린다. 우리 역시 시기와 환경에 맞춰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된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항상 흐른다. 돌은 그 자리에 머물며 서서히 마모된다. 변화를 추구하는 자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막의 모래는 바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양을 바꾼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법을 배워야만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제갈량의 지혜는 그의 전략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옛날 한 마을에 김영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그의 작품은 종종 비판을 받았고, 때로는 교수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그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전시회에서 김영수의 작품이 크게 실패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들려준 제갈량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갈량 역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영수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작품에는 따뜻함과 생동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한번 전시회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김영수는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덕분에 마침내 자신만의 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김영수처럼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제갈량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실패를 경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겨울의 한파가 지나고 봄의 꽃이 피듯 인생에서도 실패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진정한 영광의 꽃이 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물결에 넘어진 서퍼가 다시 보드 위로 올라서듯 우리도 인생의 거센 파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날개에 상처를 입은 새가 다시 하늘을 날듯 인간도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더 높이 날아오를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번개에 의해 잠시 불이 꺼진 등대도 다시 빛을 밝히듯 우리 인생에서도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셋째, 모든 일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는 성공도 없다. 제갈량의 지혜는 단순히 전쟁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한 계획 능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모든 일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동네에 박종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호는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종호가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 즉흥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종호는 항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계획이 없어서 중간에 막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종호는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종호는 우연히 제갈량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그의 모든 군사적 성공이 철저한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종호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종호는 이제 자신과 팀이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 자금 조달,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점차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갈량처럼 우리도 일상의 각종 문제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계획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바다 지도를 검토하듯 성공으로의 여정도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 마치 건축가가 도면 없이 건물을 세우지 않듯 목표 달성도 세심한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듯 성공도 깊고 확고한 계획을 기반으로 자라난다. 등산객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경로를 계획하듯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단계별 계획이 필수적이다.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건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제갈량은 단지 전략가로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극복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통해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죠.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때 우리는 제갈량처럼 환경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갈량이 바뀌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늘 새로운 전략을 세웠듯이 우리도 삶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갈량은 결코 실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에서 진정한 성장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그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성공은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는 제갈량의 교훈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지도를 검토하듯 우리의 삶의 목표도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갈량의 이러한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부한 영감을 더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